정호는 책상 위에 놓인 동문회 초대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카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고등학교 92학번 졸업 20주년 동문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어머니가 품팔이로 번 돈으로 겨우겨우 학비를 내던 시절,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다녔던 모습, 그리고 친구들의 시선과 수근거림들. 특히 체육복이라도 새로 사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 어머니의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다. 정호야, 또 그 체육복이야? 야, 정호 집은 진짜 가난하나 보다. 점심도 맨날 김치밥만 먹고. 그런 말들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정호는 그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곤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동창들과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다. 간혹 SNS에서 마주치는 친구들의 화려한 근황들을 보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지금의 정호는 달랐다. 대학을 야간으로 다니며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했던 그 시절을 거쳐 작은 출판사를 차려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교육 전문서적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최근에는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의 괜찮은 건물로 이전했다. 정호는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번만큼은 당당하게 가보고 싶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동문회 참석 의사를 전달하는 문자를 보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동문회장 입구에서 정호는 잠시 멈춰 섰다. 호텔 연회장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을 빨라지게 했다. 깊게 숨을 고르고 문을 밀어 열었다. 정호다. 와, 진짜 오셨네. 몇몇 동창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정호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여전히 그때 그 시절의 시각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민석이 여러 동창들에게 둘러싸여 큰 소리로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는 건설업으로 큰돈을 번 후 부동산 투자까지 손대며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했다. BMW 최신형을 몰고 왔다며 자랑하는 모습이 예전 학생회장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야야, 다들 모여. 건배나 하자. 민석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난 후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석은 정호 쪽을 힐끗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맞다. 우리 정호는 뭐 하고 사냐? 아직도 책만 보고 있나? 몇몇 동창들의 시선이 정호에게 집중됐다. 정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출판사 운영하고 있어. 출판사? 민석이 코웃음을 쳤다. 야, 너 아직도 책이나 파냐? 옛날부터 돈도 안 되는 걸 붙잡더니 참 고생이 많다. 요즘 누가 책을 사? 전자책 시대인데 말이야. 주변에서 일부 동창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민석은 더욱 신이 나서 계속했다. 아, 그래도 문화사업이니까 보람은 있겠네. 나 같으면 못하겠어. 돈 안 되는 일은. 내가 이번에 강남에 건물 하나 더 샀거든? 월세만 해도. 정호는 잔을 천천히 입에 댔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옛날의 그 서글픈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석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과거의 그 위축된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정호는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 중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며 팔을 크게 휘둘렀다.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이 그대로 정호의 상의에 쏟아졌다. 미안, 실수했어.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가운 맥주가 정호의 셔츠를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아이고, 옷이 다 젖었네. 민석이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우리 정호 양복이 비싸 보이는데. 아, 맞다. 너 회사 요즘 어떻게 돌아가? 출판업계 다 망해간다는데 괜찮아? 몇몇 동창들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정호는 그 순간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급식실에서 누군가 일부러 국을 쏟았던 그날,
교실에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체육 시간마다 반복되던 그 시선들. 야, 휴지 갖다 줘. 누군가가 말했지만 정작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우는 젖은 셔츠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예전에 그였다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황급히 화장실로 도망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시선을, 어떤 이들은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우는 침착하게 물티슈를 꺼내 젖은 부분을 닦기 시작했다. 괜찮아.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옷은 말리면 되지.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덧붙였다. 하지만 말은 평생 사람을 젖게 하더라.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정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스쳤다. 민석조차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정우는 젖은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위축됨이나 분노 대신 오히려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정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야. 연회장의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던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우를 발견하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다. 형, 정말 오셨네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기야? 너 여기 왜? 형, 동문회라고 하시길래 인사드리러 왔어요. 윤기가 정우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주변 동창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윤기는 최근 몇 년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유명 작가였다. TV 토크쇼에도 자주 나오고 그의 소설들은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잠깐, 저 사람 혹시 작가 박윤기 아냐? 맞는 것 같은데 TV에서 본 것 같아. 정우랑 아는 사이야? 민석도 눈을 크게 뜨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윤기는 정우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 이렇게 설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형이 제 첫 번째 원고를 읽고 출간을 결정해 주셨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다른 출판사들은 모두 거절했는데 형만이 저를 믿어주셨죠. 그리고 원고료도 넉넉히 주시고 편집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윤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봤다. 형은 단순히 책을 출간해 두신 게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절망의 나락에 있던 저를 건져 올려주신 분이에요. 제게 가장 소중한 스승이자 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이런 게 아니에요. 형이 지금까지 키워낸 작가가 800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만 해도 100명이 넘고요. 동창들 사이에서 감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형 출판사에서 나온 신인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문단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 중 상당수가 형의 손을 거쳤어요. 형이 없었다면 한국 문학계가 지금보다 훨씬 메마른 곳이 되었을 거예요. 정우가 손사래를 쳤다. 야, 무슨 소리야. 너희가 다 실력이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형. 윤기가 고개를 저었다. 형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알아요. 형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면서 저희를 도와주셨는지. 민석을 비롯한 동창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업신여겼던 정우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밝혀주는 진짜 빛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윤기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정우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특히 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정우는 젖은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고마워, 윤기야. 근데 너무 과찬이다. 정우가 윤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윤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 형이 아니었다면. 자, 그만하자. 정우가 부드럽게 말을 끊으며 동창들을 둘러보았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정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여기 오기가 망설여졌어.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런데 윤기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내가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네. 그는 잠시 멈추고 민석을 포함한 동창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일으켜 세웠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까지 800명이 넘는 작가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꿈을 응원해 주었어.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20년간 800명이 넘는 작가를 키워낸 것이 내 진짜 자랑이야. 동창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괜찮아. 정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잖아. 난 오늘 그걸 확인해서 기쁘다.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민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참 동안 정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정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석아, 정호가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 모두 어렸잖아. 그땐 뭐가 중요한지 몰랐던 거야.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허영과 과시의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성찰과 존경이 자리한 공간이 되었다. 윤기가 정우 옆에 서서 말했다. 형,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형이 제 스승이라는 게. 정우는 그제야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과거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는 따뜻한 빛이었다. 그날 이후 동창회에서 정우는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닌 진정으로 존경받는 동창으로 기억되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맥주 냄새가 나는 셔츠를 벗으며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42세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야 정말 괜찮아졌구나. 정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집에 와서도 한동안 그 굴욕감에 잠을 못 이뤘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아니, 평온함을 넘어서 뭔가 뿌듯한 기분까지 들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정우의 시선이 벽에 걸린 어머니의 영정사진에 머물렀다.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일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다. 정우는 영정 앞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엄마, 저 오늘 동창회 다녀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실 것처럼 잠시 기다렸다가 계속 말했다.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또 그랬어요. 옷에 맥주도 쏟고 여전히 무시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화가 안 나더라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당당해졌어요. 엄마가 품팔이에서 벌어준 돈으로 공부시켜주신 게 헛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 힘든 시간들이 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많은 작가들이 저를 통해서 세상에 나갔어요. 그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제게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정우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20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판사에 출근한 정우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원고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겉표지에는 가난한 집 아이의 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정우는 원고를 펼쳐들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 작가 지망생의 이야기였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원고를 읽어가면서 정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 젊은 작가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다른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좋은 작품이네. 정우는 원고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진짜 성공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정우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작가에게 연락할 준비를 시작했다. 또 다른 꿈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우처럼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